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 이름은 양혜정이고요. 생물교육론 이제 9년 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보시다시피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기본 작년에 이제 생명과학 교육론을 기본으로 이제 수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심화로 생물교육론에서 이론을 4개월 과정으로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못하게 돼서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다룰 수 있는 그 심화된 그 생물교육론을 가지고 올해는 이론 수업을 하려고 2개월 과정으로 수업을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주차니까 1년에 이제 그 생물교육론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생물교육론 이 강좌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OT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1차 시험이죠. 이제 이번 주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1차 시험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 뭐 풀어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한번 살펴보고 나서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다음에 실제 이제 생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직강을 듣고 있는데 그 동영상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군데가 이제 2군데거든요. 그래서 윌비스 이제 교원 임용고시하고 강지옥화학연구소에서 동영상 이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듣든 똑같은 이제 수업으로 찍어서 올려지는 것이고 똑같은 이제 수업 자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Q&A 있잖아요. 질문. 수업을 듣고 아니면 스터디를 하다가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하다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실 때는 그 윌비스 교원 임용고시 사이트에는 따로 이제 질문하는 제가 받는 난이 없고 강시과학연구소의 Q&A에 보면 생물이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물 교육론이 있고 뭐 모의고사 시험 준비에 대한 난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강시과학연구소에서 여기에 Q&A 란으로 들어가시면 생물란에 그 올리시는 분이 그냥 있는데 생물은 가끔 가다가 강 선생님이 질문에 답글을 잘 달고 있는가 이제 확인차 가끔 들어가고요. 저는 이제 생물 교육론 란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론반인지 문풀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지과학연구소에 보시면 자료실이 있거든요. 자료실에 보시면 교원 임용란이 따로 있어가지고 임용에 관련된 예전에 올려진 뭐 자료라든지 뭐 논문 자료라든지 일부 내용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있는지 일단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Q&A를 이용할 때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론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론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쓸 거라고 이제 선택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장수생이 많다 보니까 올해 수업을 관련해서 질문을 이론을 할 수도 있고 작년 수업 교재를 가지고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교재 페이지가 다르잖아요, 그죠? 무작정 뭐에 대해서 물으면 이게 도대체 평가에서 묻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본인이 가지고 어떤 교재를 보다가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을 하는가. 그러면 이제 몇 년도 교재 몇 페이지 쪽수를 적어주면 찾기가 쉽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제가 답글 다는 게 훨씬 더 이제 수월하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어차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책이 좀 요약이 뭐 너무 요약이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내용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질문할 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이 질문을 해놓으면 제가 밑에 답글을 달면 그건 본인이 질문을 따로 하지 않아도 찾아보면 관련된 대부분이 다 이미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목을 적으실 때 페이지 수 아니면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문제풀이 이제 몇 번 문제가 있잖아요. 1번부터 200번이 있으면 몇 번이라고 적어주시면 훨씬 더 다른 학생들도 그리고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론이라든지 뭐 교재에 뭐 생명과학 교육론이라든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권재수 교수의 뭐 과학 교육론이라든지 조영 교수의 과학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련해서 어디에 있는 내용들이 다르다 뭐 이런 거 질문하고 싶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은 과거에 이미 뭡니까 많은 수강생들이 질문해 놓은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밑에 보면 그 찾기 기능이 있잖아요.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없는 거 그리고 나는 다른 이것과는 좀 다르다 싶은 것을 질문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Q&A하고 자료실에 관련된 거. 이 자료는 수업의 그 인강생의 수업 자료는 직강생과 똑같이 그 강의 자료실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수업 외에 제가 참고 자료라든지 특히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또는 이제 모의고사 할 때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2차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제가 올해 이제 2차 강의 못 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럼 이제 관련된 것을 요청하면 이제 올리게 되는 것들은 이쪽으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치과학연구소의 사이트를 직강생들도 간혹 가서 들어가셔가지고 그리고 꼭 내가 질문이 할 건 사실 없는데 이제 시간이 나면서 잡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Q&A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은 어떤 것을 질문을 올렸고 그러다 보면 그냥 나는 내가 잘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이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좀 다른 관점으로 봐가지고 실제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수강하는 학생들을 보면 일부 학생들은 주기적으로 일주일간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가 본인이 하지 않는데 다른 학생이 했던 질문인데 질문하고 답글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게 합격자 중에서 그런 이제 것을 취미 활동을 그런 거 이제 그 시험 대비 때 했는데 의외로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Q&A를 이렇게 좀 잘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그 개인적인 상담이라든지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 수업 이제 듣기 전에 뭐 만약에 기본반이 있고 이론이 있고 심화반이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면 학원분들이 물론 얘기는 해주시는데 더 이제 자세하게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자세하게 알겠죠, 그죠? 그래서 개인적인 뭐 상담이라든지 고민 그리고 이제 하소연 그리고 욕 그런 사람도 있어요.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그럼 이제 욕은 적지 못하지만 이제 그냥 메일을 주기적으로 보낸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면대면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그건 당연한데 충분히 상황적으로 이제 공감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이나 이런 것을 그냥 푸념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그 일단은 뭐 이름을 일단 적으셔야 돼요. 이름을 적으시고 왜냐면 그게 뭐지 아이디만 이렇게 있고 그거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이름을 내가 만약에 나비면 나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나비로 오잖아요, 그죠? 이름이 안 오면 제가 나비씨라고 부르기 엄청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사는 뭐 누구다 이 정도는 좀 이제 메일을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편지를 이게 메일이지만 전자 이제 메일을 보내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름을 부르는 거 하고 그냥 누구시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얼굴은 모르지만 계속 이제 편지를 보내다 보면 팬빨 하듯이 그 가상의 이제 아바타처럼 이제 인물을 만들어 놓고 혼자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치고받는 사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는 그 학생들도 메일로 이제 이외의 거 이제 수업에 관련된 그 이외 것에 개인적인 것들은 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양입니다. 양 혜정 숫자입니다. 1104 그래서 이름을 보고 그리고 뭐 인강생 뭐 수강을 했다고 하면 제가 이제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 주소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화번호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거나 급한 거는 뭡니까 전화를 하기도 하고 잘 안 받아요. 왜냐면 제 전화번호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좀 급한 거는 저도 이제 마음이 자꾸 걸려가지고 빨리 이제 답메일을 보내려고 하고 그러지 않고서 이제 차차 이제 제가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메일로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상담 글을 이쪽으로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수생들은 과거 이제 제가 전화번호가 안 바뀌어가지고 계속 이제 전화번호를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이제 한 2년 전 계속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카톡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뭐 카톡 보내도 좋은데 안부 뭐 보내는 거는 상관없는데 잘 안 좋은 건 스터디를 하면서 궁금한 걸 계속 카톡으로 보내면 제가 사실은 어떤 때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얼굴도 모르는데 계속 처음에 답을 이제 해주면 나중에는
스터디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혼자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보면 실시간으로 온 거 보면 아 스터디 중이구나 이게 다 알 정도로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혼자 이렇게 직장에서 예전처럼 강지구과학연구소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시간이 많죠. 애도 있고 막 이렇게 가정 살림도 돌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카톡으로 이렇게 장문으로 많이 보내시는데 실제 너무 이제 놓치는 게 넘어가면 깜빡깜빡 할 때가 많고 그리고 이론적인 것들은 실시간으로 사실은 그거를 못 따라줍니다.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 많이 보내시는데 좀 그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오히려 그 Q&A에 이제 적금 이름이나 뭐 이런 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뭐 후배가 본다든지 누가 본다든지 해서 그런 사람들은 원래는 제가 원칙적으로 Q&A 그 뭐지 메일로는 이론이라든지 문제풀이에 대한 개인적인 답글을 안 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개된 Q&A가 있으면 하나를 달면 관련해서 여러 학생들이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내고 달아봤자 이거는 본인 1대1로는 좋지만은 이게 좀 에너지 낭비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학생들 다양하고 학생들 수준도 다양하고 너무 이걸 다 맞춰주기 힘들어서 그래서 전화번호를 아시는 분들은 지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부나 이런 이제 차라리 전화를 하시는 것이 낫고 관련한 이론들 질문들은 Q&A나 차라리 그게 아니라면 이쪽으로 좀 연락을 하시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항상 얘기를 이제 1월 초에 해요. 근데 이제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기 지겹잖아. 계속 직학생들이 계속 있으니까 놓치면 그 와중에 또 틈을 타서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시는데 좀 카톡은 그리고 12시 이후로는 보내지 않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한 7시, 7시도 아니야. 제가 아직도 이제 낮밤이 많이 바뀌었어요. 결혼하면 좀 좋아질 것 같았는데 원래 이제 좀 이제 불면증이 심했고, 근데 이제 좋아졌는데 이제 작업을 할 시간이 밤 시간대거든요. 애들을 재우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렇게 책 작업을 할 때는 거의 새벽 5시까지 작업을 하고 그 10시 정도까지는 제가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급한 것들은 좀 이제 그 연락을 하셔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화번호 뭐 알고 싶으면 제 개인적으로 가게 드리는데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이런 이제 통로들이 있으니까 소통의 사이트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화장지 없나 왜 콧물이 나오지? 추적기 화장지도 얻어가지고 저기 좀 자, 그리고 올해 지금 생물교육론을 이제 1, 2월로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월이 출산이어서 3월까지 예전에 출산 있는 그 2년 전에 출산을 할 때 1, 2, 3 이제 기초랑 이제 뭡니까 심화를 합쳐가지고 석 달반 했는데 수업을 하기 너무 힘들어서 2권의 책을 하다 보니까 다 그냥 지나가면 학생들은 이것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보고 다 해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해서 이제 그냥 심화만 이렇게 2개월로 이제 개강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1월 이제 지금 1월 8일부터 해서 실제 2월 26일 금요일까지 8주 차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끝나면 9주, 늦게 끝나면 10주입니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너무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주로 계획을 해가지고 생물교육은 강의를 했는데 9주 차에 끝났어요. 보강을 한번 해서. 그런데 이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빨리 잘 끝나면 9주고 10주가 될 것 같아요. 10주가 될 것 같고 근데 변수가 있는 것이 그 3주차 이제 22일이잖아요. 1월 20일 3주차 그 수업이 있는 날 그 한국생물교육학회가 춘천 교대에서 있어요. 근데 춘천이 너무 멀잖아. 가기도 지금 몸이 과연 갈 수 있겠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꼭 이제 듣고 싶은 그 내용들이 있어서 듣기는 가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학회를 가야 된다면 목요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휴강을 아직 지금은 결정을 못했어요. 갈지 안 갈지. 그러니까 휴강을 하게 되면 더 딜레이 되겠죠. 한 주 더. 그러니까 3월 중순 정도에서
끝나게 될 것 같고, 어차피 설이 있는 주는 대체 공휴를 해도 수요일까지 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은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회를 가게 되면 이제 10주를 수업한다면 아마 3월 한 18일까지 수업을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좀 빨리 끝나면 3월 11일까지. 그래서 그냥 10주를 까지 수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3월 11일 금요일까지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교재를 보면 두 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이게 되게 어중간한 두께죠.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얇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교육과정 한 권입니다. 교육과정 한 권이고, 앞에 이제 7차하고 2007, 2009 개정, 이제 2015 개정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7차부터 이것을 그냥 확 빼버리고 그냥 중요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2009하고 2015만 넣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수시 개정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7차를 제7차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수시 개정하다 보니까 7차를 또 모르고는 이게 연계에 대한 부분을 또 이해가 좀 이제 좀 낮아지고,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면 자료를 빼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 과정을 다시 프린트를 해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번거롭지 않을까 싶어서 아예 그냥 교재를 두 권으로 나눠서 교육 과정 한 권,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이제 철학부터 해가지고 그 평가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크게 6장으로 가지고 제가 이제 생물 교육을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5장, 나머지 5장이 2권으로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권의 그 교재를 가지고 생각은 한 3주 정도 하면 마쳤으면 좋겠다 싶은데, 3주에서 이제 3.5, 그러니까 4주 오전까지를 해야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시간이 될 때 교육과정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 한번 그래도 요약 정리하고 읽어보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육과정을 한 문제에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죠? 한 문제 나오기는 나와요. 2점짜리로 넣어든 4점짜리에 포함돼서 넣어든. 이제 안 보기에는 너무 찝찝한 것이, 조금만 공부를 하면 정확히 적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차 여러분들이 어차피 2차 시험까지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되잖아요, 그죠? 2차 그 시험 준비를 할 때는 교육과정 관련해서 그 교과서 내용이라든지 교육과정에서 그 중요시하는 뭐 목표,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 이렇게 좀 찬찬히 한 번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를 거의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쓰고, 그 나머지 이제 5주에서 6주를 나머지 이론에 이렇게 이론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이제 1권이 끝나게 되면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노트 필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만 이제 외우시고 읽어야지 하는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어차피 뭐 평가라는 게 학생들을 공부하게 하는 하나의 이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 교육과정 마치고 나면 7차부터 쭉 교육과정 많은데 2009 개정하고 2015 개정에 관련해서 뭡니까? 빈칸을 채우는, 적절한 용어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빈칸 채우기를 한 100문제 이상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3주에 끝나든 4주에 끝나든 수업 마치고 나면 테스트를 실제 이 시험장에서 바로 봅니다. 보고 답을 이렇게 제시를 해서 테스트를 하겠고, 그리고 9주에 끝나든 10주에 끝나든 뭐든 이제 그 이론을 마치게 되면 뭐 논술형까지 문항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1차 시험의 그 유형대로 해서 기입형, 기입형 작년 한 문제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기입형 이제 여러 문제 하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 그건 이제 많이 기출됐고 출제 빈도 높은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실제 모의고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주 정도는 시간이 돼야 모의고사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수업은 1, 2월 이제 생물 교육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3월 중순까지 이제 이론을 하고 4월에 이제 출산하면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일단 7월, 8월 이제 2달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으로서는 작년에 기출된 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간에 기출된 걸 분석해 보면 알겠지만,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1차 이제 객관식 문항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40문제 중에 12문제가 생물 교육론 들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유사한 형태가 지금 작년에 많이 출제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다 그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미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출제위원은 돌고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7, 8월 수업을 이제 예상 문제 그 문제풀이를 하고 그리고 한 달에 9월 달을 기출 문제를 과거에 2002학년도에 주관식 있잖아요. 과거는 이론적인 측면만 많이 이제 부각돼서 나오는 유형이었고 최근에 그 5년간의 1차 객관식 문항하고 그리고 이제 2014학년도 그리고 15학년도 16학년도 해서 3년간 주관식 이제 쳤죠, 그죠? 이걸 가지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이론을 종합해가지고 모의고사 대비할 수 있는 한 달짜리니까 석 달을 할까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는 항상 그냥 2개월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출을 주관식 예전 그 주관식 형태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9년 차인데 제가 그 객관식 그 시험이 나오는 그 첫 해를 대비하는 것부터 이제 시험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뭐 주관식 그 형태보다는 지금의 문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교과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니까 교육 과정에 관련된 그 내용의 주제하고 이론을 접목해서 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론적인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경향들을 봐가지고 최근에 한 8년간 기출됐던 것을 마지막 이제 파이널로 이제 10월에 할 수가 좀 모의고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9월 중에 해서 좀 정리를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1, 2월 이론 그리고 7, 8은 이제 문제풀이 기존에 하던 형태로 아직 미정이지만 9월을 이제 하게 되면 기출 하고 이제 그 기출된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이제 내용만 정리를 해볼까 지금 이건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모의고사 강 선생님과 같이 할 것이고요. 그리고 12월에는 2차 작년에는 몸이 좀 안 좋아서 못했는데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1월에 이제 그 합격자 발표가 1월에 나잖아요. 그죠? 발표 나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시험을 치거든요. 2주. 그래서 되게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하게 되면 합격을 하지 않았는데 물론 이것도 뭐 준비를 지도안 작성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과학 그리고 생명과학 1, 2 중요 탐구 활동 위주로 이제 지도안을 작성하게 되면 모형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모형을 다양하게 해보게 되면 이걸 한 번씩 이제 몸에 있고 쭉 뭐 동기 유발이라든지 적용이라든지 형성 평가를 줄줄줄줄 할 정도로 적으려고 하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나중에 떨어질 학생이 있더라도 준비를 하는 것이고 수업 시연은 저는 항상 합격자 발표 이후에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뭐 돈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많이 하지를 못해서 1대1로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씩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예전에 많이 해봤자 40명을 못했어요. 한 3, 40명 정도 할까 말까인데 어쨌든 1월 달에는 이제 수업 하는 걸로 해서 이제 1년이 마무리되는 거죠. 마무리.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원래는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났고 다다음 주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시험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2차는 포기를 했어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계획이 이렇습니다. 1, 2, 그 다음에 7, 8, 9월은 잘 모르겠고 11월 모의고사, 12월 2차에서 수업 지도안 그리고 1월에 수업 실현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략하게 OT를 마치고 수업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끊어주세요.